자기 거를 실현하기 좋은 지역 찾아서 들어가서 깃발을 꽂고 자기 자신이 족장임을 선언하면 돼요. 로컬에서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거 딱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서울을 따라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인 거죠.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로컬의 신 이창길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인천 구도심에서 그 계양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네네. 그때 왜 기획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 보통 유학생들은 그 지도를 붙이고 살아, 영국 지도. 근데 영국 지도를 붙여놨는데 어느 순간 딱 침대에 누워서 장난치 딱 봤는데 영국 지도랑 대한민국 지도랑 겹치면 겹쳐져요. 그 리버풀 자리가 인천입니다. 런던 자리가 부산이고요. 그리고 버밍엄 자리 대전이에요. 예. 도시 역할을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인천이랑 부산이랑 대전이랑. 산업혁명을 먼저 한 국가 중에서 예. 인천이랑 닮은 찾아보니까 예. 뉴욕, 런던, 리버풀 요과만 거예요. 근데 다음 차례가 저는 인천이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에. 왜냐면은 이제 대한민국이 좀 커지고 있잖아요. 예. 사실 뉴욕이나 런던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 거기 다 공장들이 지금은 예. 호텔, 갤러리, 카페가 됐잖아요. 인천이 재밌는 게 잘 아시겠지만 해안 도시인데 모든 바닷가 라인을 인천 사람들은 못 느껴요. 바다를 못 느껴요. 왜냐면 산업시설, 군사시설, 공업시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예. 다 빌 거고, 그럼 거기가 다 앞으로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걸 준비하러 인천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계양로 프로젝트를 그러면은 시작부터 부지를 어떻게 선정하시고 어떻게 기획을 하고? 처음에 이제 그걸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인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컬이잖아요. 예. 로컬이니까 제가 서울이었다면 혼자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인천은 서울과 붙어 있으니까 서울과 대항하는 거잖아요. 서울과 싸운다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그러려면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루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랑 최소한 5년 이상 아는 사람들 중에서 네. 같이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뽑은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 데리고 한 10명 정도가 시작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아예 정해놓고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떤 아이템으로 할까 정하고 거점을 확보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매입을 한 거죠. 왜냐면 그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플레이어가 건물을 소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신에 가급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인천은 싸니까요. 얼마 정도 생각했었어요? 그 당시,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만 예. 하더라도 예. 구월동이잖아요. 네, 알죠. 송도, 신도시 이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일 저렴하게 했던 게 25평짜리 정도가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1억이었거든요. 그럼 대출이 7천. 그 당시에 와. 이자가 3% 예, 정도도 안 예. 됐으니까. 그러니까 또 뭐 재벌집 아들이 아닌 이상 20대, 30대 청년들이 자기 건물을 소유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곳은 서울은 적합하지 않은 도시인 거죠. 근데 또 오히려 인구가 5만, 7만 이런 도시는 또 인구 소멸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 평일에 장사가 너무 힘들어요. 그쵸. 근데 인천은 이제 인구가 300만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천이 인구 소멸로 망했다는 거는 대한민국이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인구 소멸 될 일도 없으니까 닫아졌을 때 20, 30대가 건물을 소유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로컬 도시는 몇 없지만 그중에 인천이 확실한 거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어떤 콘텐츠부터 이제 기획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고민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을 했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특별하게 인천에서 카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인구가 300만이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네. 괜찮은 카페가 의외로 없는 거예요. 그치. 의외로 그 당시에. 몇 년도쯤이에요, 그게 한? 2006년도? 그래서 처음에 카페를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 앵커로 모이기 시작을 하고, 이제 카페를 중심으로 이제 식사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밥 문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는 행사를 만들고, 이제 페스티벌을 만들고, 교육이 필요해서 교육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계양로 프로젝트 얼마나 좀 잘 됐는지 좀 뭐 데이터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거기에서 지금 5년째 하고 있어. 저희가 만든 공간이 한 24개 정도 되고, 근데 그렇게 하는 와중에 보니까 지금 서울 삼청동에서 내려오신 분, 홍대에서 내려와서 장사하시는 분, 그 다음에 구월동, 송도, 신도시, 부평 이에서 오신 분들이 저희 팀 빼고 한 50개가 생겼죠. 거리에 70개가 다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거리에 생기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거. 저희가 노포 어른들을 엄청나게 브랜딩을 해요. 돈을 받진 않지만. 그럼 노포 어른들을 셀럽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역에. 노포 어른들이 지역에 셀럽이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그 로컬 브랜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양로 프로젝트는 올드 앤 뉴라는 브랜딩을 하고 있어요. 올드는 노포 어른들을 말하는 거고, 예. 우린 젊은 사람 말하는 거죠. 근데 노포 어른들을 제가 열심히 띄우거든요. SNS를 열심히 광고하고, 이분들이 유명해지면 게임으로 말하면은 전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저희가 열심히 하면은 뭐 공격력 업그레이드, 방어력 업그레이드인데 지역이 노포 어른들이 유명해지면 이제 지역 전체가
쫙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저는 지역 브랜딩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로컬 브랜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약로 차원에서는 그거를 노포로 잡은 거예요. 올드 앤 뉴고. 왜냐면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만약에 성수동에 있는 분들이 이태원에 계신 분들이 제가 만들고 기획한 거를 다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그쵸. 만약에 홍대 다 따라했어요.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럼 서울 사람들은 홍대 가지 인천 오겠습니까? 그럼 저는 카피가 안 되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노포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의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살리면서 그렇죠. 기획을 잡아야 되겠네요. 그게 로컬 프로젝트의 핵심인 거죠. 좀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 일이네요. 이해도도 높아야 될 수도 있지만 또 직관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예. 어떤 사람은 이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해도를 높여서 지역 자원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직관적인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 직관적으로 딱 알아차리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로컬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거는 결국엔 거대한 거와의 싸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서울이고 그 서울과 똑같이 하면 서울 사람들은 서울로 가겠죠. 아무리 서울처럼 해봤자 지방에 서울 하면 서울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걸 보러 지방에 가진 않잖아요. 로컬에 가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 서울과 달라야 되고 서울과 다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라이프 스타일이거나 아니면 지역 자원이거나 그 두 개를 합쳐서 활용한다거나 그 방법의 전략인 거죠. 말씀하신 대로 좀 이런 지역과의 어떤 걸 살리는 그렇죠. 그런 로컬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지역들 중에 좀 조언해줄 만한 지역들이 있으세요? 저는 경주를 좋아하는데 경주를 진짜 많이 가요. 아, 예.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때 연애할 때도 무조건 경주 갔어요. 경주에서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 뭔가 분리단길? 불국사 옆에? 그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죠. 예. 경리단길보다 불국사가 아래인 거예요. 불국사가 훨씬 대단한 거잖아요. 그쵸. 가치로 치면. 근데 분리단길이라고 하는 거죠. 언어를 따라했다. 인식적인 차이를 알 수 있죠. 근데 경주급이면은 저라면은 경주라고 치면 경주는 어깨를 겨줘야 될 곳이 아테네 아니면은 로마, 피렌체, 최소한 교토인데잖아요. 그게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사람을 부르도 거기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자꾸만 다른 로컬에 경쟁하는 거죠. 그래서 경주를 보면 안타깝죠. 경주 같은 경우에 세계적인 곳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로마랑 아테네, 교토와 같은 급인 거죠. 근데 만약 관점을 낮게 잡으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좀 안타까운 게 있는 거고. 또 뭐냐면 저는 이제 그래서 로컬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사실 로컬만 특징이 다 있거든요.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하는 게 좋고 사람들은 이제는 그 뭔가 실제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이제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되게 재밌는 게 이제는 그 교차 검증이 되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이제는 거짓말하거나 그러면 바로 걸리거든요. 왜냐면은 시간대에 관계없이 검증이 들어간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로컬에서도 흉내를 내거나 가짜로 하면 오래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로 하는데 그 이유가 있고 진짜로 하면 사람들한테 마음이 터치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되더라고요. 이건 결국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스토리 이전에 뭐냐면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디자인도 인플레이션이 됐거든요. 그리고 퀄리티도 인플레이션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 시대가 된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최근에 안 예쁜 거 본 적 있어요? 이제는 대한민국 안 예쁜 게 없어요. 그리고 음식 맛도 맛없는 게 없어요. 맛으로 상향 평준화가 먼저 된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먼저 한 나라예요. 근데 우리 과거 일본 여행할 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그 말이잖아요. 일본은 편의점 빵도 맛있어.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제는 디자인도 다 예뻐. 맛도 상향 평준화 됐어. 그럼 어떻게 경쟁해요? 그럼 뭘로 경쟁해요? 뭐 디자인 더 열심히 해요? 아니면 퀄리티도 높여요? 그런 게임이 아닌 거죠, 지금 시대는. 그래서 어떤 게임에 들어갔냐면 저는 이제 종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본 여행 가면 150년대 우동집 있잖아요. 근데 그 우동집 가면 그 아저씨가 그래요. 이 우동 국물은 150년 됐다고. 그럼 우리가 느껴지죠. 그거 먹고 맛있고 나오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진짜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진짜냐? 과학적으로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터치하잖아요, 터치. 그럼 맛있게 먹잖아요. 왜 터치가 되는 걸까요? 그게 뭐냐면은 그분은 아마도 자기 일하는 거에 진심으로 하고 있는 거고 자기 부모나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진 거에 진짜 리스펙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걸 찾아본 게 그건 거죠. 그러니까 터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건 태도와 격식과의 문제인데 그다음에 종교 같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사람들은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해야 되니까 브랜딩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리고 요새는 어떤 게 가장 웃기냐면 제가 보기에는 브랜딩을 따라하는 브랜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딩하기 위한 브랜딩이 생기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일본에서 그런 게 잘 돼. 라고 하니까 한국에 어떻게 따라하냐면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신도시 가면은 고깃집 가면은 저같이 생긴 사람 중에서 이렇게 하얀색 모자 큰 거 쓰는 거 있잖아요. 요리사 모자 쓰고 사진에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칼 들고 고기를 정성으로 썹니다. 있어요. 그거 와닿아요? 이제는 와닿지 않죠. 왜 와닿지 않냐면은 거짓말인 걸 알거든. 왜 거짓말인 거냐면 안녕하세요 하는 태도, 계산할 때 태도,
종업원들의 움직임, 반찬의 모양, 숟가락의 모양, 메뉴판의 모양, 말투 이런 모든 걸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고객은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딩을 따라해야 하면 더 걸리는 거예요. 이제 다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에 그런 건 터치가 되는 건데 그걸 흉내냈던 것들은 우리는 아는 거죠. 근데 이제 브랜딩은 그렇지 않죠. 브랜딩은 전문가가 아니까. 하루에 고기를 열심히 썹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딱 다 느껴지면 다 다르죠. 그러면 이제 아니구나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태도가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 갈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죠. 어느 도시를 하면 좀 성공하기 좋을 거냐? 왜냐면 뭐 전국적으로 다 있을 테니까 좀 도시에 대한 힌트 어떤 게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도시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핵심 포인트를 말하냐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 그다음에 누구랑 같이 있을 때 행복한지, 내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명예를 더 좋아하는 사람인지, 권력을 더 좋아하는 사람인지, 가족을 더 좋아하는 사람인지, 친구를 더 좋아하는 사람인지, 또 이런 것부터 다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그러면 뭘 하고 싶은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저는 부족 시대가 다시 됐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취향이라든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디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같은 사람들을 찾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같이 카톡이든 온라인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오프라인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양양 서핑 비치인 거예요.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서핑할 수 있는 곳이 거긴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서울의 직업을 버리고 그럼 나도 여기서 사업을 할까? 늘어나면서 양양에는 서핑이라는 부족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국기원에는 제가 아는 분이 논스라고 있어요. 거기는 스타트업 창업하는 사람들이 한 200명이 모여 살아요. 왜냐면 스타트업을 창업하면 강남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국기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계양로 같은 경우에는 장사하고 사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공주, 재민천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같은 거 활동하고 싶고. 그래서 재민천에 있는 대표님은 진짜 매일 저한테 걱정하거든요. 미친 듯이 서점만 생긴대요. 사람들이 독서 토론만 하고. 재민이 보면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만약에 공주 재민천 아시잖아요. 거기에 양양 스타일의 문신 쫙 하고 구릿빛 몸에 우통 까고 바로 돌아다니면 어울리지 않잖아요. 어르신들한테 혼나죠. 그래서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부족들끼리 협업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느 도시가 성공하기 좋은가 보다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본 다음에 지도를 펴놓고 검색을 해서 자기가 이미 하고 있는 곳에 가서 자기도 창업하면 되고. 근데 만약에 없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거를 실현하기 가장 좋은 대한민국이 좋은 지역을 찾아서 들어가서 깃발을 꽂고 자기 자신이 족장임을 선언하면 돼요. 그 부족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부족은 이걸 합니다라고 자기가 족장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리더가. 그러면 그걸 원하는 사람도 찾아볼 거 아니에요? 모일 거 아니에요? 그 부족이 생기겠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요새. 양양이 대표적이고. 이제 가게 창업도 이제 다 이렇게 다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가네요. 그렇죠. 와, 왜냐면 이게 신기하네. 가장 효과적이니까요. 효과적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왜냐면 혼자서 그 지역을 살리는 것보다 다 같이 모여서 동시에 살려야 임팩트나 효과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에게 시너지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은 혼자 잘하면 돼요. 왜냐면 무한 경쟁 시대고 이미 서울은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죠. 이미. 그래서 혼자 잘하면 돼요.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로컬 도시는 서울에 대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에 대항해서 이기려면 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게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 보면은 공간을 예쁘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공간 자체를 같이 올리는 법을 좀 많이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하면 또 좋을까요?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건 일단은 첫 번째 예를 들면 살 때부터 주의해야 돼요. 만약에 공간을 산다. 그러니까 로컬에 가서 건물을 사서 한다. 저는 주로 어떤 걸 주로 생각하고 사냐면 이건 진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병원 건물입니다. 왜냐면은 생각해 보시면은 그 당시에 병원 의사 선생님이 그 당시 옛날 의사 선생님이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사까지 만들려면 돈도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물의 자재가 좋아요. 그리고 건물을 질 때 멋을 많이 냅니다. 자재가 튼튼하고 멋을 많이 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과거의 건물의 가치를 안 치죠. 그리고 그런 걸 매입을 하면은 건물이 튼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노동력이 집약적으로 지금 만들어진 건물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건물들을 보면 난간이 화려해요. 방청망도 화려하고요.
옛날에 인건비가 쌌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좋은 갤러리 가도 난간은 똑같아요. 이게 판으로 깔려있고 이쪽으로 있죠. 공장으로 뜬 거. 예. 그렇죠. 왜 그렇죠? 간단하니까. 인건비 비싸니까 그런 거. 그러면 그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건물을 카피를 못하죠. 그러니까 클래식화 같은 개념인 거예요. 건물을 선택할 때. 그런 로컬은 핵심이 좋은 게 뭐냐면 건물값은 없어요. 땅값만 치죠. 그쵸, 그쵸.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컬이 재밌는 게 뭐냐면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잖아요. 예. 옛날에 지은 거 그러면 수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옛날에 건폐율 용적률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과거에 지어진 건물은 대지는 작은데 건물은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지금 시대는 못 짓죠, 그렇게. 예. 그게 훨씬 유리한 거죠. 이제는 대한민국이 양적인 사회에서 질적인 사회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구가 많고 건물은 적기 때문에 지으면 팔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역세권이 중요한 거죠. 예. 근데 지금은 남아 돌잖아요, 사실은. 예. 남아 도니까 이제는 양적인 개념보다는 건물도 질적인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건물을 또 가치를 높이는 거는 제가 저희 계양로 프로젝트 크루들 꼭 하는 말인데 우리가 서울 애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없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공간이 비싸잖아요. 예. 성수동에서 공간을 어떻게 낭비합니까? 우리는 다 낭비하는 거죠. 팍팍 쓰는 거예요. 그럼 서울 친구들 못 따라하거든요. 팍 비워버리면은. 그러니까 로컬의 가장 큰 핵심은 공간을 낭비하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서울 공간은 잘라서 써야지. 이 공간도 그렇잖아요. 예. 근데 공간을 로컬에서 낭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근데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낭비하라고 낭비를 못 해요. 잘라서 여기는 창고로 쓰고 여기는 뭐라고. 근데 결국 핵심적인 건 잘하기 위한 거잖아요. 장사를.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간의 가치를 높이려면 공간을 낭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차피 더 싸니까. 예. 그러면은 서울에서 느낄 수 없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과는 다른 경험을 느끼게 해줘야 결국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찾아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로컬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 절대 로컬에서 하지 말 거는 뭐냐면 서울을 따라하면 안 돼요. 서울을 따라하면 서울 사람은 서울에서 놀지. 왜 힘들게 교통비랑 시간을 벌어가면서 로컬에 가서 서울을 따라한 걸 가요?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로컬에서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거 딱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서울을 따라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리고 요새 좀 핫한 게 결국 인스타로 핫플레이스가 돼야도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럼요. 그런 비결이 따로 있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되게 재밌는 건 계양로 프로젝트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마계 인천 인스타그램은 100% 제가 다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 인스타그램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좀 주의할 게 많은데 보통 되게 재밌는 게 내가 보면은 보통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회사라든지 사업을 할 때 보통 인스타그램 누가 관리합니까? 막내가 해요. 예. 그리고 막내가 회사의 철학을 압니까? 아니 술집의 철학을 알아요? 모른단 말이야. 근데 막내 시키죠. 왜냐면 대표에 대해서 안 하는 거야 그거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대기업이 정주영이 아니잖아요. 회사가. 그러면은 누가 제일 잘하냐면 대표가 안단 말이야. 그치. 사장이 안단 말이야. 그럼 사장이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유일하게 고객과 저점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SNS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해야 되냐? 작은 기업의 대표가 사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직원 100명 미만이면 무조건 대표랑 사장이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죠. 그럼 막내를 시키면 막내 잘 못하니까 대응 못할 거 아니에요. 예. 또 막내는 잘 나가잖아요. 예. 새로 들어오죠. 더 모르죠. 예. 그러면 인스타그램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아무것도 소통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안 되는 거죠. 이번에 책을 쓰셨는데 네네. 이 책에는 그럼 어떤 내용들 들어와 있나요? 제가 지금 영국에서의 경험, 그다음에 이제 부산에서의 경험, 제주도에서 경험, 그다음 계양로 프로젝트 인천에서의 경험을 했을 때 제가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너무 많이 물어봐요. 로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경험이 뭐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사람들이 자꾸만 저보고 글로 남기라는 거예요. 글로. 그럴 때가 됐다. 그래서 로컬에서 뭔가 자기 것을 하고 싶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20대인데 남의 디자인만 계속하는 디자이너들. 그러면 지역에 로컬에 가면은 자기 디자인 할 수 있거든요. 뭐 남편이 건축가고 자기는 디자이너인데 서울에서 그런 거 하는데 로컬에 가서 내 거 하고 싶은 사람들. 아니면 40대인데 아이들을 데리고 뛰어놀게 하면서 스테이를 만들고 카페를 운영하면서 살고 싶은 분들. 있어요. 예. 아니면 은퇴를 해가지고 더 이상 서울을 싫고 그 돈으로 해가지고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놀면서 로컬 살고 싶은 분들. 주로 그러니까 서울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안적인 삶을 꿈꾸고 싶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읽으면은 아마
실질적인 얘기가 써 있어요. 이론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만 썼어요. 실질적인 것만. 바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좀 창업 준비한 청 많잖아요. 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과거에는 남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살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네. 쫄지 말고, 네. 서울에서 소모적인 삶보다는 어쩌면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그것들이 지금은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이제는 로컬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